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여행 전문 채널 서울투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베트남 경제도시 호치민시를 여행하며 한국 청년과 베트남 신부의 전통 혼례 및 결혼식, 재래시장과 호치민 최대 쇼핑몰인 사이공 스퀘어, 베트남 현지인들의 최고 인기 휴양지인 판티에까지 6박 7일 동안의 베트남 남부의 아름답고 재미있는 숨은 여행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서울투어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양한 여행지 정보와 재미있는 볼거리가 많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여행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요. 앞서 다낭 방문 이후 2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호치민은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보다 큰 도시이자 경제 수도라 할 만큼 베트남에서 가장 발전이 빠른 도시인데요. 호치민시 인구가 현재 1000만 명에 육박할 정도이며 2040년에 최대 1600만 명까지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다 하네요. 베트남 전체 인구 평균 나이가 30대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와 짐을 찾고 공항을 벗어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정말 한여름 더위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호치민 같은 경우 연평균 기온이 28도로 제가 도착한 시기가 우기라 34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공항을 나와 식사를 하기 위해 제일 먼저 간 곳이 쌀국수 집이었는데요. 이곳 쌀국수가 호치민에서도 손꼽히는 맛집으로 알아주는 곳이라 하네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갑자기 비가 쏟아졌는데요. 금세 화창한 날씨로 변하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재래시장과 호치민 최대 쇼핑몰인 사이공 스퀘어, 전통 혼례 및 결혼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하고 나서 숙소 근처 재래시장을 걸어 구경했는데요.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비 맞으며 둘러보게 됐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시골 5일장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장사하는 가게와 거주하는 집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우리와 조금 다른 차이라 할 수 있었네요. 사람들은 3보 이상 걸어갈 시 항상 오토바이를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데요. 베트남에 등록된 오토바이 수가 총 1억 대가 넘는다 합니다. 이번 베트남 여행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오토바이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인도에 걸어 다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며 좁은 시장 골목길에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물건을 구입할 때 역시 오토바이를 타며 물건을 사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1년 내내 무더운 날씨 탓인지 고기를 제외한 생선이나 해산물, 닭 같은 식재료는 주로 살아있는 생물을 거래하는 듯 보이는데요. 한국처럼 마트가 일반적이지 않은 베트남의 시장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농수산물을 구경할 수 있었네요. 예비 신랑 신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숙소 근처 식당으로 왔습니다. 찹스테이크 비슷한 것과 생선 조림 같은 요리, 오리 모양의 은박 호일 속에는 두부와 해산물을 조리한 요리인 듯 보였는데요. 맥주와 음료를 다 합쳐도 우리 돈 5만 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와 베트남 경제 격차가 8배 정도라 하며 베트남 상반기 평균 임금이 우리 돈 41만 원인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 7.4% 상승한 것이라 하며 참고로 제가 정확히 1년 6개월 전 베트남 다낭 여행할 때 한국과 경제 격차가 10배라 했으니 베트남의 경제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도착 다음날 한국의 동대문 시장과 비교되는 호치민의 제일 큰 쇼핑몰인 사이공 스퀘어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옷부터 가방, 시계, 속옷까지 정말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여 구경하는 재미도 솔솔한 곳으로 대부분 명품 이미테이션을 판매하며 한국인과 동남아인 중국인들이 제일 많았고 여러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 가품들 품질이 평균 A에서 S급으로 좋으며 가격 또한 저렴해 가짜 명품 쇼핑 목적으로 호치민 방문을 하는 외국인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 역시 다음 호치민 여행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비슷한 물건이라면 1층보다 2층이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하니 이곳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몇몇 가게는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가게도 있었고 주말이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 쇼핑하러 돌아다니기 힘들었으며 가게도 많고 물건도 많아 시간 여유 가지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전통 결혼식 준비가 있었는데요. 베트남 결혼식은 보통 집에서 진행하는 전통 결혼식과 한국처럼 예식장에서 진행하는 결혼식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하루 종일 진행하는 문화라
신랑 신부가 꽤 힘들 거라 생각되는데요. 단순하게 식만 올리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잔치를 벌여 친지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듯 보였습니다. 베트남은 과거 한국의 6, 70년대 대가족 문화와 많이 비슷하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와도 닮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는 전통 결혼식은 집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는데요. 전날부터 집 거실을 꾸며 결혼식 준비를 하며 오전에는 일가 친척 위주로 모여 진행하는 듯 보였으며 가족 친지들과 사진 촬영 및 결혼 선물 증정식을 하는데 주로 금반지를 결혼 선물로 하는 듯 보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계에서 금값이 제일 비싼 나라가 베트남이라 하며 한국인 재테크 수단이 주식이라면 베트남은 금이라 생각될 정도로 금에 대한 인기와 수요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결혼식 전날 일가 친척이 모여 신부 집에서 잔치가 열리는데요. 독특한 점은 집 마당에서 늦은 시간까지 음주와 함께 노래방 기계로 노래 부르며 잔치를 축하하는 것인데 주변 이웃 사람들 중 누구 하나 소음이라고 항의하거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이라면 상상할 수 없겠지만 베트남 사람들의 여유와 온순한 성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일례로 오토바이가 많은 베트남은 도로에 자주 경적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옆에 가까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의 경적이라 하네요. 한국 도로의 경적 소리와는 많이 다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저녁 예식장에서 진행하는 결혼식 준비로 분주한데요. 베트남은 식장에서 진행하는 결혼식이 예식뿐만 아니라 잔치로 이어져 늦은 밤까지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결혼식인 만큼 하객들 역시 의상에 신경을 많이 쓰는 듯 보이는데요. 여성 하객들의 의상이 마치 영화 시상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화려하고 멋있었습니다. 식전 행사로 현대 무용과 음악 공연을 하는데요. 한국 결혼식의 축가와 비슷하면서도 색다른 느낌이 들더군요. 신부 입장을 하는데요.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와 같이 입장하는 건 베트남도 같은 방식이라 한국의 예식 문화와 별반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좋았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